도형의 이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평행이동, 도형의 평행이동까지 했고요. 자, 오늘은 이제 대칭이동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대칭이동. 일단은 점이 편하니까 점의 대칭이동부터 먼저 하도록 할까요? 자, XY라는 점이 있다. 이 XY라는 점을 X 대칭시켜라. 이게 X축입니다. 그러면 이 점이 이렇게 대칭돼야 되는 거죠. 그죠? 대칭이라는 건 길이가 같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서로 수직이라는 얘기고요. 그죠? 그럼 이 점 좌표는 어떻게 될 거냐? 라고 하면 X값은 그대로죠. 그지? Y값은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마이너스 Y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 길이만큼 올라간 게 이 길이만큼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죠? X축보다 위쪽에 있을 때는 양수지만 X축보다 밑에 있을 때는 음수인데 크기가 같으니까 절대값은 같습니다. 부호는 반대가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x, y라는 점을 x 대칭 이동시키면 x, 마이너스 y가 된다 라는 거 너무나 당연한 얘기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거 y축 저희가 x, y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길이는 같습니다. 그리고 수직이 되겠고요. 그죠? 그러면 x값이 여기가 x니까 이 길이가 x다. 그럼 0이잖아요, 이거. 그지? 그럼 이쪽이 마이너스 x가 되는 거겠죠? 쌤, 여기가 x면요? 여기가 마이너스 x. 그지? 여기가 x면 여기가 마이너스 x. x가 음수인 거죠, 여기서는. 그지? 그럼 여기는 양수로 바뀌어야 되니까 길이는 같으니까 0까지의 거리는 같습니다. 그죠? 그 얘기는 절대값은 같고 부호는 반대니까 마이너스 x. y값은 그대로죠. 그죠? x축과 평행하기 때문에 y값은 그대로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x축 대칭 이동을 시키면 y의 부호가 바뀌는 거고요. y축 대칭 이동을 시키면 x의 부호가 바뀌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 원점 대칭. y축, x축. 자, x, y가 여기 있습니다. 쟤를 원점 대칭시켜라 라고 하면 얘는 선의 대칭이 아니고 점의 대칭이기 때문에 선의 대칭일 때는 길이가 같고 수직으로 그지? 점의 대칭일 때는 그냥 길이만 같겠어. 이렇게 그지? 여기를 자, x가 길이가 같게 왔으니까 이렇게 내리면 지금 얘가 x란 말이야. 그럼 여기는 길이가 같을 거 아니야. 왜냐면 이 길이가 같으니까 지금 이쪽 삼각형하고 이쪽 삼각형과 이쪽 삼각형이 합동이 됩니다. 합동. 왜 합동이냐? 라고 하면 지금 이게 직각삼각형이거든요. 그지? 직각삼각형. 그 다음 이거 직각삼각형. 그 다음 빗변 길이가 같죠? 대칭 이동 시켰으니까. 그지? 그 다음에 요 각도가 막곡지하고 같죠? 자, 직각삼각형에서 빗변 길이 같고 한각 같으면 합동입니다. 그지? RH, A 합동. 그래서 RH, A 합동이랑 합동이 됩니다. 그러니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습니다. 그지? 그런데 부호가 반대잖아요. 그죠? 0에서 오른쪽으로 x만큼, 0에서 왼쪽으로 x만큼 갔으니까 얘 좌표는 마이너스 x. 자,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습니다. 그죠? 근데 0에서 위로 y만큼 같은데 0에서 아래로 y만큼 갔으니까 마이너스 y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죠? 그게 되죠? 삼각형 합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y는 x였지. 이게 y는 x입니다. 이 점이 x, y입니다. 자, 이렇게 대칭 이동시키면 얘가 수직이고요. 길이가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 이 점 좌표가 어떻게 될 거냐? 결론적으로 얘기할게요. 얘가 y, x가 됩니다. 왜 그러냐? 라고 하면 자, 직선에 대칭시키면 수직이면서 길이 같아야 돼요. 그죠? 점에 대칭시키면 그냥 길이만 같으면 돼요. 그죠? 마찬가지 이것도 수직이면서 길이가 같아야 되니까 지금 요거 있죠? 요거 직선 수직이잖아. 그지? 그럼 얘의 기울기하고 얘의 기울기가 곱해서 마이너스 1 돼야 돼요. 그죠? 자, 얘의 기울기 어떻게 되냐? 자, x값 뺍니다. x에서 y를 빼고 y값 뺍니다. y에서 x를 뺍니다. 그죠? 그럼 이게 지금 보시면 둘의 부호가 반대니까 이거 마이너스 1이죠. 자, 이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 맞습니다. 그러니 수직인 거 맞네요.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얘랑 길이가 같으려면 이 점이 중점이어야겠죠. 이 중점 M이 그런데 Y는 X 위에 있죠. 그러니 이 둘을 더해서 2로 나눕시다. 왜냐하면 중점은 알고 계시죠? 우리 내분점, 외분점 다 했잖아. 그지? 중점은 얘랑 더해서 2로 나누는 게 중점이니까 중점 M은 둘을 더해요. 그러면 X 더하기 Y를 2로 나누고요. 둘을 더해요. 그러면 X 더하기 Y를 2로 나눕니다. 그죠? 그럼 중점을 잘 봤더니 둘이 같은 값이죠. 걔는 어디 위에 있냐면 Y는 X 위에 있습니다. XY 좌표가 같다라는 건 그 점들을 모으면 Y는 X가 되는 거죠. 왜냐면 Y는 X는 XY 좌표가 같은 점들을 모은 거니까. 그래서 얘들의 중점은 무조건 여기 위에 있습니다. 고로 X, Y를 Y는 X에 대칭시키면 Y, X가 되는 게 맞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은 뭐냐면 이제 도형의 대칭 이동인데 도형은 어떻게 대칭 이동을 시키냐라고 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그래프. 이 그래프가 X, Y에 관한 식이니까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지? 그럼 쟤를 대칭 이동시켜라 그러면 이런 그림이 되겠죠. 그죠? 그럼 이 그림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할 것이냐? 라고 하면 아까 했던 거랑 똑같아요. 평행이동이랑 같습니다. 자, 원래 얘가 이 XY축에 그려져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얘는 X'과 Y'의 관계식 Y'의 관계식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X', Y''이 뭐냐라고 하면 여기 있는 점들이 X, Y'이니까 X, Y를 대칭 이동시켰다. X 대칭. 그래서 얘가 됐잖아. 그지? 얘가 바로 X', Y'인 겁니다. 이해됐죠? 그리고 나는 알고 있는 게 X, Y의 관계식을 알고 있죠. 나는 지금 구해야 될 게 X', Y'의 관계식을 구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초록색 그래프가 X', Y'의 관계식이 되거든요. 이거의 그래프의 방정식이. 됐죠? 그런데 지금 얘들이 같으니까 X하고 X'은 같고요. 얘들이 같으니까 마이너스 Y하고 Y'은 같습니다.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식은 X, Y에 관한 식, 흰색 그래프의 식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구하고 싶은 건 X', Y'에 관한 식을 알고 싶습니다. 얘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하면 그냥 X 대신에 X'을 대입하면 되겠네요. Y 대신에는 요걸 이쪽으로 넘겨서 마이너스 Y를 대입하시면 되겠죠. Y 대신에는. 그죠? 그래서 대입을 합니다. 이렇게 X'을 대입, 마이너스 Y'을 대입. 그죠? 이렇게 대입하고는 0이라고 하면 자, 위에 있는 식은 XY의 관계식, 밑에 있는 식은 X', Y'의 관계식이죠. 그죠? 위에 있는 식은 이 방정식이에요. 이 그래프의 방정식. 밑에 있는 식은 요 그래프의 방정식입니다. 그런데 둘 다 X축 위로 올려주고 싶다면 신좌표가 아닌 부좌표 다시 올리고 싶다면 프라임만 삭제하시면 됩니다. 이해했어요? 그럼 이렇게 되겠네. X 대신에 그대로 X를 대입하시는 거고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럼 이렇게 됩니다. 우리한테 주어진 식이 있다. Y는 2X 더하기 1이 있다. 요 직선을 X축 대칭시키쇼 라고 하면 자, X는 그대로 두고 Y만 마이너스 Y로 바꿔줍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Y로 바꿔주시면 이게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축 대칭시킨 함수죠. 근데 X축 대칭시킨 함수인 이 함수는 Y로 정리해야 되니 Y로 정리하시면 이렇게 된다. 얘가 바로 이거를 X축 대칭시킨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나머지도 다 똑같습니다. 나머지도 똑같이 신좌표, 부좌표를 하시면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 이 그래프가 f, x, y는 0이다 라는 식이라면 자, 요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 라고 하면 y축 대칭은 x의 부분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f, x, y는 0으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x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고 y는 그대로 두어라 이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죠? f, x, y가 0이고 f, x, y는 0 하면 이 식의 그래프가 된다는 거죠. x 대신에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만 대입하면. 자, 원점 대칭 시켰네요. 그죠? 만약 이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 얘가 f, x, y는 0이다. 얘를 원점 대칭 시켜라. 그러면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그죠?
요 그래프식은 f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는 0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무슨 뜻이냐?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고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어라 이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마지막. 자 y는 x에 대한 자 이렇게 됐어요. 얘가 바로 f x, y는 0이라는 방정식을 만족하는 그래프입니다. 그런데 얘를 y는 x에 대칭시켜서 이런 그래프를 만들어라 라고 하면 이 식을 찾으려면 우리는 x 대신에 y, 그 다음에 y 대신에 x를 대입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거 우리 뒤에 가서 함수에서 나옵니다. 우리 역함수를 구할 때 x, y를 바꾸는 게 바로 이 이유 때문이죠. 함수 fx가 얘라면 y는 fx가 얘라면 x, y를 바꾸면 역함수가 되는데 그 역함수가 바로 y는 x의 대칭인 이유죠. 들어가는 값과 나오는 값이 바뀌면 역함수가 되는 거거든요. 역함수 아직 안 하신 분들은 뒷부분에 가서 15강 함수 파트를 보시면 역함수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지금 그 역함수가 바로 원래 함수를 y는 x에 대칭시켜서 구한다 라는 것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도형의 대칭이동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어려운 걸로 갑시다. 조금 더 어려운 거. 이제 도형의 점대칭 이동이 있고요. 도형의 축대칭 이동이 있습니다. 자, 7. 그리고 하나 더 체크할 거. 우리 y는 x까지만 했잖아요. 여기에 이것만 적어 주실래요? 여기다가 y는 마이너스 x의 대칭 하려면 자, fx가 있습니다. f x, y는 0이라는 식을 자, y는 마이너스 x에 대칭시켜라 라고 하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자, 얘 둘이 바꿉니다. 거기에 부호까지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바로 y는 마이너스 x에 대칭이 됩니다. x, y 자리만 바꾸면 y는 x 대칭, 거기에 부호까지 바꾸면 y는 마이너스 x 대칭. 그 이유는 설명하지 않도록 할게요. 아까랑 똑같습니다. 요거 중점이 여기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얘랑 수직입니다. 그죠? 그래서 직교다라는 걸 이용하시면 이 식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결론을 기억하자. 그지? 결론을 기억하자.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대칭이동은 사실 점의 대칭이동이나 도형의 대칭이동이나 다를 게 없네요. 그죠? 평행이동만 조금 달랐고 평행이동은 점의 이동은 그냥 더해주고 x값 더해주고 y값 더해주고 평행이동 한 거였죠. 대신 도형에서는 x-a를 x에 대입하고 y-b를 y에 대입해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게 됐잖아요. 그런데 대칭이동은 똑같습니다. x, y를 점대칭시키면 y의 부호가 바뀝니다. 그죠? 그래프 f, x, y는 0이라는 그래프를 점대칭, x축 대칭 시키면 y의 부호가 바뀌었죠? 이것도 y 대신에 마이너스 y만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헷갈리지 않네요. 그죠? 그래서 점의 대칭이나 도형의 대칭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x 대칭은 y의 부호를 바꿔준다. 그죠? y축 대칭은 x의 부호를 바꿔준다. 원점 대칭은 둘 다 부호를 바꿔준다. y는 x 대칭은 xy 좌표를 바꿔준다. y는 마이너스 x 대칭은 xy 좌표를 바꿔준 다음에 부호까지 바꿔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의미하는 건 x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고 y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라. 끝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 7번 중요합니다. 점에 대한 대칭이동 정말 중요합니다. 나중에 수능에서 정말 많이 활용되는 게 이 7번 점에 대한 대칭이동이고요. 그 다음에 8번의 직선에 대한 대칭이동보다는 축대칭 이동이 더 많이 써요. 그래서 7번하고 8번도 하실 건데 9번이라고 해서 쌤이 다시 적어드릴 테니까 그것도 같이 적어야 됩니다. 자, 7번 볼게요. 7번 점대칭 이동. 자, x, y라는 점이 있습니다. 얘를 a, b라는 점에 대칭을 시켜라 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점을 내가 그냥 x', y''으로 놓고 구해볼게요. 그게 더 편할 것 같아요. x, y를 a, b에 대칭시켰더니 x', y' 됐다. 이렇게.
이해했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라고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x, y예요. 근데 여기가 a, b야. 그럼 대칭 이동시켜라. 그러면 이 길이만큼 가가지고 더 가면 되는 거잖아, 그지? 여기. 요 점이 x 프라임, y 프라임이겠구나. 그래서 요 둘을 연결을 하면 중점이 a, b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점대칭이라는 건 그냥 이 거리만큼 그대로 더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으니까 그럼 이 얘기네요. 얘 둘의 중점이 얘인 거죠. x, y를 a, b에 점대칭 시키면 x 프라임, y 프라임 된다. 이 얘기는 요 둘의 중점이 a, b다. 이 뜻이니까 x 더하기 x 프라임을 2로 나눈 거 얘가 a고 y 더하기 y 프라임을 2로 나눈 거 얘가 b다. 이 뜻이네요. 그지? 그러면 이제 x, y를 대칭시킨 x 프라임, y 프라임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여기에 2를 곱합니다. 그러면 2a가 되겠죠. 그지? 그리고 x를 넘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얘가 x 프라임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 이거 넘깁니다. 그러면 이 b가 되겠죠? 거기에 y를 넘깁니다. 마이너스 y가 되겠죠? 이게 y 프라임입니다. 그래서 자, x, y를 a, b에 대칭시키면 x 프라임은 2a 마이너스 x, y 프라임은 2b 마이너스 y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외워두셔야 돼요. 외워두셔야 돼. x, y를 a, b에 점대칭 시켜라 그러면 2a 마이너스 x 그리고 2b 마이너스 y가 된다라는 걸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이유는 뭔데? 둘을 더해서 2로 나누면 a, 둘을 더해서 2로 나누면 b가 되거든요. 이건 저것 때문입니다. 그 얘기는 얘 둘이 중간값이 a, b구나. 그 얘기는 x, y를 a, b에 점대칭 시키면 얘가 되는구나 라는 거랑 같은 의미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도형을 점대칭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을 점대칭. 자,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어떤 그래프가 하나는 이렇게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이 점 a, b에 점대칭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가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죠? 점대칭 시키면 자, 그러면 여기를 f, x, y는 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그래프 있죠? 요 그래프를 새로운 그래프니까 f, x 프라임, y 프라임은 0이라고 해야겠죠. 이거 레프 없으면 안 되네. 그냥 이걸 이렇게 쓸게요. 얘는 x 프라임, y 프라임에 관한 식.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이제 나는 저 초록색 그래프의 방정식, 즉 x 프라임, y 프라임 관계식을 찾고 싶습니다. 자, 이 점 좌표가 x, y라고 하고 이 점 좌표를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하면 얘들의 중점이 a, b가 돼야 되는 거죠. x, y가 어디든 간에 이렇게 가면 여기 하나 있을 거고 x, y가 어디든 간에 여기서 이렇게 가면 여기 있을 거니까 분명히 여기에는 모든 점에 대응하는 점이 저기에 다 존재할 겁니다. a, b에 대칭되는 점이 저기에 다 존재할 거다. 그지?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점 x, y 임의 점이 a, b에 대칭시켜서 x 프라임, y 프라임 된다. 라고 하면 결국은 이 식을 만족하는 거죠. 그지? 그럼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2a 마이너스 x가 x 프라임이고 2b 마이너스 y가 y 프라임이다. 맞나? 맞잖아. 이걸 넘겨서 2로 나누면 얘가 되는 거고 이걸 넘겨서 2로 나누면 얘가 되는 거니까 걔 둘의 중점이 얘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근데 나는 알고 있는 게 x, y에 관한 식을 알고 있다. 이 그래프의 방정식을 알고 있다. 나는 구할 때 이 초록색의 방정식을 알고 싶다. 초록색의 방정식은 x 프라임, y 프라임에 관한 방정식이다. 그지? 그러면 x, y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얘를 만들까? 라고 생각하면 x, y로 바꾸셔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넘기고 이걸 넘기면 2a 마이너스 x 프라임은 x가 되고요. 2b 마이너스 y 프라임은 y가 돼서, 그지? 여기에다가 얘를 대입, 여기에다가 얘를 대입하시면 제가 이렇게 바뀐다. f x 대신에 2a 마이너스 x 프라임, y 대신에 2b 마이너스 y 프라임은 0이라는 식으로 만들고 얘가 바로 x 프라임과 y 프라임 관계식 요 그래프가 됩니다. 되겠습니까? 그런데 요 두 개의 그림을 신좌표와 부좌표에 따로 놓지 말고 그냥 부좌표로 다 옮기자라고 하면 요 프라임을 생략하면 되겠다. 이렇게. 이해됐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얘랑 똑같네요. 그죠? 아까 쌤이 했던, 그지? 평행이동만 제외하고는
대칭에서는요 사실 점을 대칭시키면 얘가 되는 거죠. 그죠? 도형을 대칭시키면 그냥 얘를 x에 대입하면 돼요. 어려울 거 없죠. 그죠? 평행 이동만 달라지는 거야. 평행 이동만 점의 이동은 더해주는데 도형의 이동은 x-a를 빼가지고 그지? x에서 a를 빼가지고 집어넣어줘야 된다는 거. 그 차이고 이렇게 점대칭 같은 경우는 같습니다. 그죠? 아 그러면 이렇게 된다. 어떤 점을 점대 a, b에 점대칭해라 라고 하면 요거 2배에서 얘가 뺀 거, 요거 2배에서 이거 뺀 거가 바로 대칭된 점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어떤 도형을 대칭 이동시켜라. 이 도형을 a, b에 대칭 이동시켜라. 그러면 이거 x 대신에 뭘 대입해? 2a 마이너스 x를 대입. 요 y 대신에 뭘 대입해? 2b 마이너스 y를 대입하시면 돼요. 이해됐나요? 이게 바로 점의 대칭인 도형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리고 그 밑에다가 아마 여기 빈칸이 없으니까 따로 노트에 적어주세요. 축대칭 이동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축대칭 이동. 전대칭 이동 말고 축대칭 이동. 8번이 아닙니다. 얘는 8번은 다른 거고요. 축대칭 이동 한번 해보도록 하죠. 축대칭 이동. 7번 밑에다가 다시 적어주시든가. 근데 축이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 x축, y축 이런 것처럼 x축에 평행하고 y축에 평행한 직선을 축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자 x는 m이라는 이런 직선이 있어. 이걸 축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요 점이 x, y입니다. 자 얘를 이 x는 m에 대칭을 시킬게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점대칭은 그냥 길이만 같으면 되잖아, 그지? 그 직선으로 연결해서 길이가 같게 만들면 되는 거고 축대칭은 수직이래야 되고 요들의 길이가 같아야 되는 거죠. 이해됐죠? 그래서 요즘 좌표를 내가 x 프라임, y 프라임을 한다면 자 점을 이동시킨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할 거냐? 얘 둘의 중점이 얘가 되는 거죠. 그죠? x 값이 m인 거잖아. 여기에 m인 것들이 다 모여 있는데 얘들의 중점이 분명히 이 직선 위에 있어야 되니까 x값이 m이어야 되는 거니까 x랑 x 프라임을 더해서 2로 나눈 게 m이다. 이게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는 y랑 y 프라임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x는 m이라는 직선 자체가 y축에 평행한 직선이에요. 그죠? y축에 평행한 직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수직이면 이렇게 가면 y축이 여기도 수직이 돼요.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직선이 y축의 수직이라는 거니까 x축에 평행한 직선인 거고 y 값은 같은 값이라는 거니까 y는 y 프라임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럼 이 좌표를 이제 구좌표로 표현해 주면 x 프라임은 이렇게 넘어가서 빼주면 되니까 얘는 2m 빼기 x고 y 프라임은 y다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지? 아 그러면 자 x, y를 x는 m이라는 축에 대칭시키면 어떻게 된다? x의 값만 2m-x가 되고 y 값은 그대로다. 됐니? 자, 그러면 반대로 갈까요? 이게 꼭 x는 m이 있는 건 아니고 y는 n이라는 축의 대칭도 되겠죠, 그죠? y는 n이라는 축의 대칭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이게 y는 n이야. 지난번에 했죠. 우리 x는 m 이러면 y축의 평행한 직선, y는 n 이라고 하면 x축의 평행한 직선입니다, 그죠? 그리고 요점 좌표가 x, y다. y는 n의 대칭인 요점 좌표는 어떻게 될 거냐? 라고 하면 모르겠으니까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하고 x 프라임, y 프라임을 x, y에 대한 관계식을 한번 만들어 보자. 둘의 중점. 자, 얘의 x 값은 같죠? 그죠? 왜냐하면 y축과 평행하니까 얘가. 왜요? 얘가 x축과 평행하거든. 걔랑 수직이니까 얘가 y축과 평행하겠지, 그지? 그러니 x 값은 같습니다. 그래서 x랑 x 프라임은 같고요. y 값은 둘의 중간값이 바로 n이 돼야 돼요. 그래서 y 더하기 y 프라임을 2로 나눈 게 n이 됩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 점 좌표 x 프라임, y 프라임은 x로 쓰시면 되고요. y 프라임은 넘겨서 빼면 되니까 2n-y라고 하시면 됩니다.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한번 이제 도형, 이건 점의 대칭이잖아요, 그죠? 점의 대칭이니까 자 이제 얘를 도형의 대칭 이동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 x는 m 대칭, y는 n 대칭. 자, 도형이 이렇게 있어요. 얘가 y f x, y는 0이란 도형이다. 자, 이랬을 때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지?
요 그래프식은 어떻게 되냐? x 프라임, y 프라임의 관계식이 된다. 다 똑같네, 그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난 이걸 만족한다는 거 알았어, 그지? x 프라임은 2m-x고 y 프라임은 y라는 거 알았으니 자, xy 대신에 x 프라임, y 프라임 바꿔주면 돼, 그지? 그래서 요것만 변형하자, 그지? 얘는 넘기면 x는 2m-x 프라임 되니까 얘를 얻다가 여기에 대입하고 f 2m-x 프라임 그리고 y 대신에 요거 대입하면 y 프라임이 들어가면 자, 요 식이 바로 x 프라임, y 프라임에 대한 관계식이니까 이 방정식이 의미하는 바는 요 초록색 그림을 만족한다. 맞니? 요 방정식이 바로 요 초록색 그림의 방정식이 된다. 자, 근데 얘가 이제 한 그림 아래에 오려면 부좌표인 x, y로 올려주면 되겠지, 그지? 프라임이 아니고 그래서 프라임을 때려주면 된다. 이해되겠어요? 아, 그러면 이 얘기네. 자, x는 n 대칭 시켜라. 그러면 x 값 대신에 2m-x를 대입하고 y는 그대로 둬라 이 뜻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얘는요. 똑같죠? 자, 얘가 f x, y는 0이다. 자, 그러면 얘가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릴 거냐? 요렇게 된 그래프 있죠? 대칭시킨 그래프. 요거는 어떻게 구하냐? 라고 하면 똑같습니다. x 대신에 x 프라임 대입하고 y 대신에 2n-y 프라임 대입하면 되니까 이 식에다가 x 대신에 x 그대로 대입하고 x 대신에 x 프라임 대입하고 y 대신에 2n-y 프라임 대입해서 0이라고 하고 요 프라임 지워주시면 얘가 됩니다. 됐습니까? 아, x는 n 대칭 시켜라. 그러면 x 값 대신 2n-x 대입해라. y는 n에 대칭 시켜라. y 값 대신 2n-y를 대입해라 이 뜻입니다. 이해됐어요? 어려운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있어요. 자, 이런 원이 있는 거죠. 그죠? 1,0이 원의 중심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니까 얘를 자 1, 2, 3 x는 3에 대칭시킵니다. 자, 이 그래프를 x는 3대칭 시켜라 라고 하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x 대신에 뭘 대입할 거냐면 2m 그지? 2 곱하기 3 빼기 x를 대입하시면 돼요. x 대신에 됐어요? 그래서 대입할게요 여기다가. 그러면 식이 이렇게 되겠죠? 요걸 대입해 6-x 빼기 1의 전체의 제곱 더하기 y는 1 되겠죠? 자, 이게 뭔데요? 5 빼기 x니까 x 빼기 5라고 해서 상관없겠지? 5 빼기 x나 x 빼기 5나 제곱하면 똑같으니까 이렇게. 그럼 이 그래프는 뭔데요? 5,0이 원의 중심이 자 1, 2, 3, 4, 5 여기가 원의 중심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근데 진짜 x는 3에 대칭되네. 왜요? 여기의 중심이 1,0이었고 얘의 중심이 5,0이야. 그지? 얘가 1이고 얘가 5야. 둘 더해서 1을 나누면 3이거든. 됐냐? 됐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 축대칭도 그렇게 어렵지 않네. 그지? 외우세요. 우리가 점대칭 할 때 이제 결론 외울 때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결론 A, B의 점대칭 그러면 x 대신에 2a-x 대입하는 거고요. y 대신에 2b-y 대입하면 됩니다. 자, 점을 대칭시키든 도형을 대칭시키든 똑같습니다. 점이었으면 이렇게 바꿔주면 되시고 도형이었으면 저걸 대입해주면 됩니다. x 대신에. 그지? 자, 그 다음 x는 m의 대칭, 축대칭이죠. 그러면 x 대신에 2m-x 대입하시면 됩니다. y는요? 그대로 붙이시면 돼요. y는 n의 대칭. 쌤, 점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점은 그냥 x값이 2n-x로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y값은요? 그대로고요. 자, y는 n의 대칭 시켜라 라고 하면
y는 n을 대체시켜라. x 값은 그대로입니다. y 값만 바뀝니다. 어떻게? 2n-y로 바뀝니다. 그리고 도형은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점은 바꿔주면 되고요. 점은 얘가 이렇게 바뀌고 얘가 이렇게 바뀐다. 점은 얘가 축은 축대칭한다. 그래서 어떠한 점을 x, y로 옮겨라. 그러면 x 값만 이렇게 바뀐다. y 값만 이렇게 바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도형을 대칭 이동시켜라. 그러면 얘를 집어넣고 얘를 집어넣어라. 도형을 대칭 이동시켜라. 이걸 여기다 집어넣고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라. 되겠니? 끝. 자, 마지막. 자, 이제 이런 축대칭은 직선의 대칭이긴 한데 이 직선이 x축과 평행하고 y축과 평행하다는 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 간단한데 우리한테 그렇게 x축과 평행한 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직선의 점대칭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축대칭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자, 그게 8번입니다. 직선의 대칭 이동. 여기 이렇게 있네요. P라는 점이 x, y고 직선이 있어요. 이 직선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요 이라는 직선의 일반형이 표현되어 있고 얘를 이 직선의 대칭 이동시켜서 만든 점을 P'이라고 하고 이 P'은 x', y'을 넣는다면 이 xy로 요거를 P'을 찾는 거 그지? xy로 x', y' 어떻게 찾을 거냐? 이건 공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뀌면 저 점이 바뀌기 때문이죠. 그죠? 공식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자 직선의 대칭 이동 아까 2개 쓴다고 했습니다. 계속 반복했어요. 그죠? 점의 대칭은 그냥 두 점을 한 점을 쭉 연결해 가지고 반대편에 있는 걸 찾는 거예요. 길이 똑같게 만들어서. 근데 이 직선의 대칭은 이 점을 이 직선의 대칭 시키려면 일단 얘가 수직이 돼야 돼요. 그죠? 그리고 얘 길이가 같아야 돼. 이 두 개만 쓰면 돼요. 무조건이야 무조건. 직선의 대칭 시켜라 라고 하면 길이 같고 수직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길이 같고 수직이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구해요? 라고 하면 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요 두 개를 써야 되니까 자 길이가 같다. 이 얘기는 중점이 이 위로 올라간다. 이 얘기니까 요들의 중점 있죠. x 더하기 x 프라임 분의 2 y 더하기 y 프라임 분의 2 얘가 어디로 들어가? 여기 x 여기에 y 들어가면 만족해야 돼요. 맞습니까? 어떤 직선 위에 있다잖아. 얘들의 중점이 이 직선 위에 있잖아. 그지? 그럼 얘의 중점을 집어서 만족해야겠지. 됐니? 두 번째, 수직돼야 되잖아. 그러면 얘의 기울기 x값 차이 y값 차이 요게 기울기잖아. 그지? 거기에다가 뭘 곱해서 얘의 기울기를 곱했더니 마이너스를 돼야 돼. 얘의 기울기는 이렇게 자, 이 일반형의 식을 표준형으로 바꿔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뭐 이건 많이 썼으니까 암산으로 할게요. 그 기울기는 얘죠. 그래서 제 기울기를 곱했더니 마이너스 b분의 a를 곱했더니 마이너스 1이 된다. 이 두 가지 내용이에요. 중점이 이 직선 위에 있다. 왜? 얘들의 길이가 같으려면 얘 중점이 이 직선 위에 있어야 되니까. 두 번째, 얘의 기울기와 얘의 기울기가 서로 수직이다. 마이너스 1이다 하면 그지? 요 두 가지만 활용하면 우리는 요거 갖고 요거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문제 풀어볼게요. 넘겨. 3번 보겠습니다. 3번. 포물선이 있네요. 3번. 포물선 y는 2x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5라는 이러한 포물선을 자 이거 도형의 방정식입니다. 포물선도 도형이잖아. 그지? 얘가 이차함수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차함수 도형이니까 도형의 방정식입니다. 그 도형의 방정식을 x축 방향으로 p만큼 쌤 이렇게 쓴다고 했어. 이렇게 쓰면 x축 방향으로 p만큼 옮겼구나. y축 방향으로 p 플러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p 플러스 2만큼 옮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지? 그랬을 때 그래프는 자 도형의 평행이동이죠. 평행이동은 이렇게 평행이동 시켜라. 그럼 x 대신에 뭘 집어넣는 거냐면 x-p를 대입하는 겁니다. 얘를 대입하는 거고 그죠? x-p를 대입하는 거. y 대신에는 y-얘죠. 그죠? p 플러스 2 가로 꼭 쳐주셔야 돼. 얘를 대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y 대신에는 요거 대입하고 x 대신에 요거 대입하면 됩니다. 대입하자. y 대신에 y 빼기 p 플러스 2를 대입하시고 그 다음 x 대신에는 x 빼기 p를 대입하면 되니까 근데 이거 좀 계산이 불편하다. 그지? 저렇게 해서 꼭지점을 찾아야 되는 거죠. 지금 그지? 그냥 합시다.
이거를 좀 묶어줄게요. 왜냐면 이거 2차 함수 그래프를 이따가 또 다시 어차피 꼭지점 찾아야 되니까 완전 제곱걸로 묶자. 완전 제곱걸로 묶으면 이렇게 되겠죠. 2로 묶고 x제곱 2로 묶었으니까 마이너스 2x. 자 여기 얼마를 더 빼주냐면 완전 제곱을 만들어야 되니까 플러스 2를 더 빼주면 되겠죠. 그 다음 플러스 5 이렇게 쓰시면 되겠지. 그래서 이 식은 2배에 요거 완전 제곱걸로 묶입니다. x 마이너스 1의 제곱. 자 이거 마이너스 1은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오죠.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요게 2차 식이에요. 그죠? 그런데 x 대신에 요거 대입할 거니까 대입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이런 식이 이렇게 바뀌겠네. y 대신에 y 마이너스 p 플러스 2가 되고, 그지? x 대신에 x 마이너스 p 빼기 1의 제곱이 되고 플러스 3이 됩니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방정식 이렇게 생긴 2차 함수 방정식은 꼭 시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걸 넘기시면 돼요. 그죠? 넘기면 y는 2배에 자 이거 x 앞에 이렇게 묶어야 돼요. 마이너스. 그래서 x 빼기 p 플러스 1로 묶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p 더하기 5가 되겠죠. 이거 넘어가죠. 그죠? 자 그러면 얘의 꼭지점은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이게 0이 되는 점. 그지? x가 얘가 0이 되는 점. p 플러스 1이 꼭지점이에요. 그죠? 그 다음 꼭지점 여기입니다. p 플러스 5. 이해 가시죠 우리? 우리 2차 함수의 꼭지점 기억나시죠? a 곱하기 x 마이너스 p의 제곱 더하기 q라면 p, q가 꼭지점이잖아요. 그죠? 이게 꼭지점이니까 마찬가지 요게 x좌표 요게 y좌표. 이해했습니까? 근데 이거를 이렇게 평행이동시킨 꼭지점이 어디 위에 있을 때 얘가 y축, x축인가 y축인가? x축 위에 있대. 근데 x축 위라는 건 이게 x축이거든. 그지? x축은 식이 있어요. y는 0이라는 식이 있죠. 그죠? x축이 뭐냐면 y값이 0인 것만 모았으니까 얘가 x축 위에 있으려면 얘가 0이 해야 돼요. 그죠? p는 얼마? 마이너스 5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근데 쌤, 뭐 복잡하게 그렇게 합니까? 어차피 얘가 1,3이 꼭지점이잖아요. 그러니 1,3을 꼭지점 찾고 이런 그래프인데 1, 그러니까 3. 그리고 어차피 꼭지점이 이동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지? 그래서 1,3이라는 점을 도형을 이동하지 않고 꼭지점을 이동시켜서 x가 p만큼 y가 p 플러스 2만큼 옮겨졌다라고 생각하면 여기에 p를 더한 거니까 1 플러스 p, 여기에 p 플러스 2를 더한 거니까 5 플러스 p, 그지? p 플러스 5 이렇게 돼서 요게 꼭지점이겠구나 라고 생각해도 되겠지. 이거 쉽네. 실제로 맞잖아. 그지? 그러니까 도형의 이동을 시켜서 꼭지점을 찾으나 그냥 점을 이동을 시켜가지고 꼭지점을 이동시키나 같은 값이 나오는 거니까 도형의 이동할 때 아까 얘기했듯이 a만큼 b만큼 이동하면 x-a, y-b를 대입하는 게 맞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예제를 풀어드렸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쭉 넘겨서요. 쭉 넘겨서 7번 보도록 할게요. 7번. y는 3x 플러스 2라는 직선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한 후 원점에 대해 대칭한 직선이 2,1을 지난다 이렇게 돼 있네. 자, 얘를 어떻게 한다고요?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 이렇게 쓴다고 하면 되겠지. 이렇게 쓰면 돼, 쌤이. 그지? 그럼 자, 평행 이동 시켜볼게요.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하려면 x 대신에 x-a를 대입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얘 대신에 x-a를 대입하자. 항상 대입할 때는 가로를 치세요. 이렇게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했어. 그 다음 얘를 다시 원점 대칭시키래요. 자, 원점 대칭. 기억납니까? 아까? x축 대칭하면 y의 부호 반대, y축 대칭하면 x의 부호 반대, 원점 대칭하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는 거예요. x의 부호 반대, y의 부호 반대, 둘 다 반대가 되니까. 그래서 y 대신에 마이너스 y 대입,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 이렇게 대입하는 겁니다. 점을 대칭시킬 때는 부호만 반대로 만들어 버리면 되고, 그래프를 대칭시킬 때는 x를 마이너스 x로 만들어야 되고 y를 마이너스 y로 만들어야 되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 y 대신에 마이너스 y 대입하면 원점 대칭이 되는 거니까 이게 바로 요 그래프가 바로 이 직선의 방정식을 x축으로 a만큼 옮기고 그리고 원점 대칭 시킨 그래프가 얘다. 근데 얘가 어디를 지난다? 2,2를 지난다. 자, 2,2를 지난다. 그 얘기는 x에 2 대입하고 y에 1 대입하면 만족하니까 대입하자. 마이너스 1을 3배에 1을 대입하자. 마이너스 2 빼기 a 더하기 2다. 됐습니까?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a 플러스 2입니다. 됐죠? 넘기시면 3a이고요. 마이너스 4에서 1 더하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a는 마이너스 1. 자, 9번 볼게요. 9번. 자, 1,4를 y는 2x-3의 대칭 이동한 점에다 끌고 해라. 이렇게 돼 있네요. 자, 1,4. 이거를 y는 2x-3에 대칭시켜 이랬는데, 자, 아까 우리가 외운 것들은 어떤 거였냐면 y축에 평행하거나 x축에 평행한 직선의 대칭, 이건 외웠어요. 그 다음 y는 x에 대칭시키거나 y는 마이너스 x에 대칭시키는 것도 외웠습니다. 그죠? 얘는 근데 그게 아니네. 그지?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수직과 중점이 직선 위에 올라가 있다. 요 두 가지를 활용하셔야 돼요. 이런 거 풀 때는요, 굳이 정확한 그림 그릴 필요 없습니다. 얘를 y는 2x-3이라고 그리고요. 이 점의 좌표를 1,4라고 하시면 여기 쭉 대칭시키면, 그지? 이 직선에 대칭시키면 길이 같고 직각이다. 이거 써놓고 요 점을 모르니까 a,b라고 잡으신 다음에 푸시면 끝. 되겠습니까? 어떻게 풀 거야? 길이 같아야 돼. 중점이 2 위에 올라가 있겠죠? 그지? 그 다음에 얘의 기울기랑 얘의 기울기가 곱하면 마이너스 1이겠죠. 그죠? 이걸 이용하시면 됩니다. 둘을 더하자 a 플러스 1 그리고 2로 나눠 중점입니다. 둘을 더하자 b 플러스 4 이걸 2로 나눠 이게 중점이며 이 중점이 바로 이 점 좌표인데 이 직선이 올라가 있으니까 여기 들어가면 만족해야죠. 여기가 여기로 그래서 2분의 b 플러스 4가 y로 들어가고 2배의 x 대신에 2분의 a 플러스 1이 들어가면 만족을 합니다. 됐습니까? 양변에 2를 곱합시다. 계산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b 플러스 4 2를 곱합시다. 그러면 2배의 a 플러스 1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죠? b는 2a 되겠죠? 자, 그 다음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됩니다. 그죠? 자, 두 번째 지금 얘들의 중점이 이 위에 있다. 이거밖에 안 써먹었어요. 항상 직선의 대칭은 두 개의 조건을 써먹는다. 수직인 거랑 그 다음에 중점인 거랑, 그지? 아, 그래 수직인 거 써먹어야 수직인 거. 중점인 거 써먹었어요. 수직. 그래서 얘의 기울기. 자, 여기서 이거 뺀 거 a에서 1 뺀 거 x의 증가량, y에서 b에서 4 뺀 거 y의 증가량. 저 기울기입니다. 걔랑 2를 곱했더니 마이너스 1입니다. 됐습니까? 얘의 기울기 2죠? 얘의 기울기 얘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래서 마이너스 1 나옵니다. 자, 그러면 a 마이너스 1 여기로 갈까? 그러면 2배의 b 마이너스 4 됐어요? 그 다음 이거 이렇게 넘어가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2b 마이너스 8은 마이너스 a 더하기 1입니다. 자, b 대신 a 대입할까요? 2배의 2a 마이너스 8 빼기 8은 마이너스 a 더하기 1입니다. 자, 4a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a 더하기 1이네요. 그죠? 넘어가면 5a는 25니까 a는 5가 나옵니다. 자, a가 5입니다. 집어넣읍시다. 10 빼기 8 2네요. a가 5고 b는 2다. 구할 수 있겠죠? 자, 9번에 2번이 어려운데요. 지금 점의 대칭 이동은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직선의 대칭 이동은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해볼게요. 직선의 대칭 이동. 자, 직선 y는 2x-1을 y는 x 플러스 3의 대칭 이동시켜라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그래서 자, y는 x 플러스 3이 이렇게 생겼어요. 기울기가 1인 거니까, 그지? 그런데 2x-3은 기울기가 하나 더 크잖아요. 그죠? 이거보다 기울기 크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됩니다. y는 2x-3입니다.
그죠? 그리고 사실 이거를 이 방식으로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사실 대칭 이동시키는 건 결국은 요 점을 지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지? 그리고 얘랑 기울기를 보시면 기울기 2니까 얘랑 역수예요. 왜 역수인가요? 라고 하면 이거 나중에 가서 역함수를 배우시면 되겠지만 기울기라는 건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죠. 그런데 지금 요 직선을 요거 기울기 1인 직선에 대칭 이동시킨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기울기 만약 이거 평행 이동시켜서 3만큼 내려버리면 y는 x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평행 이동시키면 기울기는 어차피 여기 2면 여기는 2분의 1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x의 증가량, y의 증가량이 여기 2인 건데 역함수는 이게 뒤집어지거든요. 그지? 왜냐면 x, y의 역할이 바뀌잖아. 그러면 y의 증가량분의 x의 증가량은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의 기울기는 2분의 1인데 이렇게는 우리가 정확하게 배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하면 자, 여기 있는 점을 내가 임의로 x, y라고 놓을게요. 자, 그러면 쟤를 얘에 대칭시키면 이렇게 수직이 되겠네. 그지? 그리고 2등분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요점 좌표가 바로 x, y 프라임, x 프라임, y 프라임입니다. 자,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얘의 관계식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건 이 식이죠. 그런데 얘들의 중점이 여기 위로 올라갑니다. 그죠? 그래서 x 더하기 x 프라임을 2로 나눈 거, y 더하기 y 프라임을 2로 나눈 거, 요게 바로 이 중점의 좌표고 여기에 들어가면 만족해야 돼요. y에 얘를 집어넣고 x에 얘를 집어넣습니다. 이런 식을 만족하죠. 양변에 2 곱하면 이런 식을 만족하게 됩니다. 중점이 이 직선 위에 있을 수밖에 없죠. 그죠? 자, 두 번째는 얘의 기울기하고 얘의 기울기가 서로 수직이죠. 그죠? 그래서 얘의 기울기는 둘을 뺍니다. x 빼기 x 프라임, y 빼기 y 프라임. 요게 기울기죠. 거기에다가 2를 곱했더니 마이너스 1이 나왔네요. 얘의 기울기와 얘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거든요. 됐죠? 자, 그러면 이거 이렇게 넘기면 y 빼기 y 프라임은 마이너스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x 빼기 x 프라임이고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x 프라임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죠? 여기다 이렇게 써볼까요? 이렇게. 그 다음 마이너스 x 더하기 x 프라임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두 식이 나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할 거냐면 나는 x, y의 관계식을 알고 있고 내가 구할 거는 x 프라임, y 프라임의 관계식을 구하면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 x 대신에 x 프라임을 y 프라임이나 x 프라임을 그 다음에 y 대신에 y 프라임을 대입하면 되잖아. 그지? 그래서 이걸 x, y로 정리하셔야 돼요. 선생님 x, y를 어떻게 정리합니까? 라고 하면 봐봐 이 x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위에서 이걸 더하면 없어지니까 y를 구하고 싶으면 더해야 되고 x를 구하고 싶으면 빼면 되겠네. 그지? 그래서 더해볼게요. 위아래 더할게요. 2y 위아래 더할게요. 이거 없어지니까 2x 프라임 플러스 6이에요. 그지? y는 x 프라임 플러스 3입니다. 되겠어요? 자, 두 번째 x로 구할 겁니다. 왜냐하면 x, y 대신에 대입하고 싶은 거잖아. 뭐를? x 프라임 y 프라임. 그지? 이거에 관한 식은 알고 있으니까 난 초록색 반환식 알고 싶다고 봐. 초록색 반환식은 뭐냐면 x 프라임, y 프라임 반환식이라고. 그지? 난 근데 x, y만 알고 있으니까 x, y로 x 프라임, y 프라임 반환식을 만들려고 한다고. 그지? 이해됐죠? 근데 x를 구해야 되네? 빼버리면 되겠다. 없어집니다. 빼면 2배의 y 프라임. 빼면 2x 없어집니다. 플러스 6이죠. 됐어요? 자, x로 정리하셔야 돼요. 2로 나누고 넘기면 마이너스 3이고 x죠. 자, x는 얘고요. y는 얘입니다. 자, x와의 관계식 저기 있죠? 저기에 y 대신에 이거 대입해요. x 프라임 플러스 3 대입하고 y 대신에 x 대신에 얘 대입합니다. 자, 2배의 x y 프라임 마이너스 3 대입 이렇게 하시면 되죠. 됐죠? 그럼 x 프라임, y 프라임 관계식 됐네? 이게 바로 이거의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됐죠? 자, y로 정리하셔야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x 프라임 플러스 3은 2y 프라임 마이너스 9다. 넘겨. 그러면 2y 프라임은 x 프라임 플러스 10이다. 2로 나눌까요? y 프라임은 2분의 1x 프라임 플러스 6이고 아까 말씀드렸죠? 얘의 기울기가 2면 얘의 기울기는 2분의 1이라고. 그지? 그래서 이 점 지나고 요 둘의 교점 찾아서 이 점 지나고 기울기가 2분의 1인 걸로 찾아도 상관은 없지만
이렇게도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xy로 이제 구좌표로 옮겨주려면 프라임을 샥샥 지워주면 된다 이거야. 그래서 y는 2분의 1x 플러스 6이다. 이 초록색 직선의 방정식이 됐니? 어렵다. 그지? 쉽지 않아. 수학 상하지만 쉽지 않아요. 요 내용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 자, 10번 보도록 하자. 10번. A가 0,2고 B는 6,3이다. X축 위로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AP 더하기 BP 최소값을 구해라. 자, 이거는 수능에서도 꽤나 자주 나오고 있고요. 특히 기하에서는 공간에서 꽤나 자주 나오고 있는 거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두 점과 한 직선이를 움직이는 점이에요. 그죠? P는 직선을 움직입니다. P는 X축 위에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두 점이요. 이 위로 움직이는 점 P가 있고 한 직선이 움직이는 점 P가 있고 여기에 A, 여기에 B 있으면 사실 AP 더하기 BP의 최소는 그냥 직선이에요. 그죠? 문제인지 이해가죠? 왜요? 아니 P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것보다 얘가 작죠? P가 있으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이것보다 얘가 작으니까 P가 어디 있어야 되냐? 라고 하면 P가 A, B를 연결한 직선과 P가 움직이는 직선의 교점 위에 있으면 돼요. 그죠? 그러면 최소가 됩니다. 얘 최소는 바로 A, B를 연결한 직선하고 P가 움직이는 직선의 교점에 P가 존재하면 돼요. 그 점을 P'이라 하면 P' 저기 있으면 무조건 최소입니다. 이유는 뭡니까? 라고 하면 P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면 이게 지금 삼각형이 만들어진 거죠. 삼각형의 성립 조건은 나머지 두 변의 합은 나머지 한 변보다 무조건 큽니다. 그래서 이 두 변의 합은 얘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이 두 변의 합은 이거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P가 P'이 아닌 어떤 점을 지나가더라도 무조건 삼각형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이 점보다는 이 둘의 합이 더 커집니다. 그러니 이 변이 가장 짧은 변이 되는 거죠. 삼각형의 성립 조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아, 그렇다. 그런데 문제는 P가 움직이는 직선이 AB의 중간을 지나지 않고 이렇게 P가 움직이는 직선이 여기 있고 AB가 이쪽과 이쪽에 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건 직선으로 연결할 수가 없잖아. 갔다 와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뭘 하면 되냐? 대칭을 시키면 됩니다. P가 움직이는 직선에 A를 대칭시켜서 A'을 만드는 데요. 그럼 직선의 대칭이네. 그지? 그럼 이 A라는 점을 이 직선에 대칭시키려면 수직이고 길이가 같게 만드시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요거랑 요거를 연결시켜버리면 요렇게 연결시켜버리면 여기 P가 바로 최단 거리가 되는 거죠. 근데 왜 그래요? 라고 하면 어차피 봐봐. A랑 A'의 수직이고 2등분하니까 요 P가 움직이는 직선이죠. P가 움직이는 이 직선이 바로 A와 A'의 수직 2등분선이에요. 그지? 근데 우리가 중학교 도형 내용 기억하시죠? 어떤 한 변에 수직 2등분선 위에 꼭지점이 있는 삼각형은 무조건 2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그러니 P가 만약 여기 있어 라고 하면 이렇게 되면 이게 2등변 삼각형이 되니까 이 길이랑 이랑 같습니다. 그죠? 그럼 P가 여기 있으면 결국은 이렇게 가는 길이 있죠. 얘가 바로 이렇게 가는 길이와 같습니다. P가 여기 있으면요. 이렇게 가는 길이 있죠. 얘가 바로 이렇게 가는 길이와 같습니다. 왜요? 2등변 삼각형이 되니까요. 왜요? 밑변이 수직 2등선 위에 꼭지점이 있거든. 이해됐어요? 아, 그러네. 수직 2등선 위에 꼭지점이 있는 삼각형 무조건 2등변 삼각형이라 그랬고 얘랑 길이 같다면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는 건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는 거니까 결국은 이거죠. 이거랑 똑같네요. A랑 B가 P로 나뉘는 평면에 같은 방향에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P라는 점이 움직이는 직선이 AB 중간을 지나지 않고 이렇게 AB가 P라는 직선에 같은 방향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최소값을 구할 때는 요 A를 이 P가 움직이는 직선에 대칭 이동시킨 다음에 걔둘을 직선 그어버리면 만나는 교점이 있을 거야. 그지? 그 점이 최소값이다. 됐니? 자, 그래서 적어보자. 문제 풀어볼게요. A가 0,2고 B는 6,3이다. 자, 그림 그리자. X축, Y축. 자, 여기가 A입니다. 0,2죠. 얘가 X축이고요. 6,3은 얘가 B 6,3입니다. 됐죠? 근데 지금 보니까 P가 어디 위로 움직이냐면 X축 위로 움직이니까 이렇게 P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AB는 같은 방향에 있는 거죠. 그죠?
위쪽에 있잖아 둘 다. 이 직선의 위쪽에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뭘 해야 되냐라고 하면 A를 대칭 이동시킵니다. 이렇게 A 프라임. 그런데 우리가 X축에 대칭시킨 거니까 이 점을 X축 대칭시켜라. 그러면 Y의 부만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죠? 0,-2가 바로 A 프라임이 되는 거죠. 최단 거리는 B랑 A 프라임을 연결한 요 직선 있죠? O랑 요 P가 움직이는 직선이 만나는 요 점을 P 프라임 한다면 이 P 프라임이 저기 있을 때 최단 거리가 되는 겁니다. AP 더하기 BP의 최단 거리는 바로 둘을 연결한 직선과 요 그래프가 요 P가 움직이는 직선이 만나는 교점일 때가 바로 P 프라임이고 우리는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 되니까 결국은 이 직선 길이를 구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X값 빼서 제곱 Y값 빼서 제곱 해서 루트 씌우시면 바로 36 더하기 25에서 루트 61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최단 거리다. 됐습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PS반에서 그죠? 프리구선반에서 우리가 10단원까지 다 했고 쌤이 11강, 12강 올려드렸고 그 다음 예전에 13, 14, 15강 올려드렸어요. 이제 16강과 17강만 올려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16강, 17강 빨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